자, 이번에는 우리가 두 번째 나무 실무의 세 번째 나무까지 우리 18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그래서 중개대상물 조사하고 확인하고 또 설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테마를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위에 맨 법령의 위에 이제 공인중개사부터 해서 쭉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쵸?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거래계약에서 중개가 완전히 이제 클로징 되는데, 결국 딱 보면은 뭡니까? 그쵸? 테마만 달리돼 있지, 결국은 뭐예요? 그 테마별 행위 제한이 무엇이고, 그쵸? 또 그 행위 제한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제재사항이 따르는지, 그걸 결국은 우리가 조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이게 결국은 계속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은 그 오른쪽 실무 나무의 오른쪽에 있는 탑법하고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제대로 부동산 중개의 그죠? 대상물, 법정 중개 대상물 제대로 조사하고 확인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번만 가지고 안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배우는 모든 과목들이 다 여기에 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세부 핵심은 우리 20페이지 보니까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 보니까 첫 번째는 이 조사하고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 어떤 방법이 좋겠냐 이거죠.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확인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거래계약 체결 시에 확인 설명할 때 어떠한 사항을 우리가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자, 요거는 우리 앞에 테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뭐예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속 중개계약상 정보 공개사항 요거하고의 어떤 차이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딱 어느 한 테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유 테마, 저 멀리 있는 테마, 저 다른 과목, 그래서 쭉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문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부칙도 해야 되고 또 그렇죠? 별표라든지 별지 서식. 그래서 역시 부동산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에 관련된 서식이 있습니다. 법정 서식. 그래서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서죠. 이게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그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그리고 우리가 임목이라든지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관련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기재되는지 그 기재사항, 그 항목의 차이점을 구별하는데요. 이게 4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가지별로 각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당연한 것이고요. 또 그 하나, 예컨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조사,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 각각의 또 란이 있겠죠. 칸이 있겠죠. 그 칸별로 또 차이점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이웃 그 자체, 이런 게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보면은, 이 서식의 뒷페이지 보면은 작성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시험의 지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음에 역시 이제 항상 우리가 연계돼야 될 게 각 테마고 반드시 뭐예요? 그쵸. 위반 시 제재사항이 무엇이 따르는지, 또 탁감하고 연계해서 우리 토지를 제대로 조사,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뭐예요? 지적 공부. 각종 이제 지적에 관련된 공적인 장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대장부터 해가지고 그 하나하나의 또 기재사항.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이제 우리 권리관계는 우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죠. 그렇죠? 그래서 등기부의 어떤 기재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이제 우리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에서, 이 공시법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이제 또 우리가 볼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공법. 요게 이제 대표적인
행위 제한법이죠.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건축법에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건폐율은 이 대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건물이 덮을 패자, 비율. 그래서 건폐율, 덮은 비율에 대해서 다 못 덮게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행위 제한이죠. 그 다음에 용적률. 이렇게 많이 무한정 쌓아 올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행위 제한인 이 건폐율, 용적률 관련해서도 알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149페이지 17번째 테마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 여기에 출제자도 날개박스 보시죠. 자, 첫 번째 보니까 확인 설명사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가. 두 번째, 확인 방법, 조사 확인 방법. 세 번째, 그 역시 서식. 그래서 앞에 이제 세부적인 거고 또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이 출제자 의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요약을 한번 보죠. 요약. 오른쪽에 보시면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하고 우리 전속 중개 계약을 제시한 공개사. 그죠? 요 차이점. 이미 우리가 134페이지 보시면은 그 표, 밑에 표에서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역시 여기서도 중요하겠고요. 다음에 중개 실무상 그 별표 보시면은 조사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요거는 뭐하고 연계되냐면요. 우리 154페이지 보시면은 작성 방법이 나와 있죠. 뒷페이지 보면은. 그쵸? 거기에 밑에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의 조사 확인 방법들이 나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 뒤에 서식 볼 때 볼 것이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개 대상물을 갖다가 조사하고 확인한다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책상에 앉아서 조사하는 것이죠. 책상에서. 그렇죠? 뭐 인터넷 보든 서류를 보든, 그죠? 책상에 앉아서는 책상 조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책상에서 확인할 수가 없는 게 있죠. 그렇죠? 발로 뛰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발로 조사.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는 책상 조사, 또 하나는 발로 조사. 그렇죠? 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조사 우리가 확인하냐?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부동산의 중개대상물의 사실관계, 겉모양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알아야 돼? 속모양, 권리관계. 그래서 이 사실관계하고 권리관계에 대한 명확한 우리가 조사 확인이 있어야지 제대로 중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 권리관계는 246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이론이라고 위에 되어 있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 그래서 사실관계 나와 있죠. 네모 음영 보시면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지의 경우에 사실관계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는 우리 소유자 등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조사하고 확인할 것인가? 일단 뭐 우리가 책상 조사, 발로 조사가 있는데 또 하나, 그쵸? 이거 팔려고 하는 매도하려고 하는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 매도인이라든지 임대인에게 물어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책상 조사인 공적 장부를 통해서 우리가 조사했습니다. 공적 장부 줄여서 우리가 공부라고 그러죠. 자, 토지의 사실관계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지적 공부에 나와 있습니다.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죠. 그죠? 우리 사람은 인적사항이라고 그러죠. 그죠? 옛날에 이제 호적부가 있었잖아요. 그죠? 호적 그러는데, 토지는 뭐예요? 토지 땅 지자를 써서 지적. 그래서 이 지적사항을 기록해놓은 공적인 장부가 지적공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건축물 대장이죠. 그걸 보면은 이놈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죠? 겉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공부에서 특히 이제 우리 중요한 게 지목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페이지 펴보시면은, 자, 거기에 지적 공부해가지고 밑에, 뭐, 대장이네, 도면이네, 뭐, 이렇게 나와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네, 그쵸? 자, 대장에 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 어떤 토지의 겉모양, 사실관계를 글로서 표현한 장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표현한 장부가 있겠죠. 그게 바로 지적도, 임야도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경계점의 경우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세세한 내용은 바로 우리 부동산 공시법에서 첫 번째 과목이 측지법. 거기서 이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 중에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파트에서는 그 중에서 특히 뭘 잘 물어보냐면요. 토지의 사실관계 중에서 지목 있죠, 지목. 그죠? 토지의 목적, 용도죠. 법적인 목적이죠. 사실 이 지목이라는 것도 뭡니까? 그렇죠. 하나의 행위제한이죠. 축지법상. 그게 이제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목에 대한 내용, 260페이지부터 259페이지가 기본적인 설명이 나와 있고요. 260페이지부터 해서 전부터 해가지고 맨 마지막 263페이지 잡종지까지 총 28개의 지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목이 도면, 지적도임에도 표기될 때는 한 글자로 표기되거든요. 그래서 263페이지 4번의 표기, 두문자, 차문자. 차문자는 어떤 지목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 이런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공부상 지목하고요, 실제 사용상, 이용상 지목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는 전인데 이게 대지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로 확인을 해야 된다. 즉, 발로 확인은 현장에 임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임장활동 이런 표현을 쓰죠. 임장활동 또는 현장 답사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토지의 사실관계에서 지질, 토지의 질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점토가 많은지 사토가 많은지, 그렇죠? 점토가 많으면 물이 너무 많이 고여 있을 거 아니에요. 사토가 많으면 이 붕괴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현장에 가서 삽으로 한번 찔러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현장 답사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지세. 지세가라는 건 토지의 그 세죠, 세. 형색. 토지의 결국은 기울기. 예, 그죠? 땅의 어떤 기울기, 경사도를 말합니다. 왜 이거를 조사해야 되냐면요. 지자체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은 경사도가 너무 가파르면 뭐예요? 거기에서 개발행위 못합니다. 제한이 된다는 거죠. 왜? 붕괴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대학생들이 MT 갔다가 어떻게 돼요? 그 경사진 곳에, 너무 경사진 곳에, 그죠? 그 펜션이 있어가지고 큰, 그죠?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경사가 너무 심한 곳에서는, 그런 지역에서는 건축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봐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지적 공부를 본다고 하더라도 뭐가 없으니까 이 지질이라든지 이 지세라는 건 나와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발로 조사를 해야 된다. 책상 조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사실과는 이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뭐예요? 건축물의 설비라든지 어떤 방향, 요거는 뭐예요? 현장에 나가봐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공적인 장부로 기본적인 조사는 되지만은, 그죠? 실제 그 모양이 다를 수가, 실제 현황이 다를 수가 있죠. 그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조사하고 또 설명도 해줘야 됩니다. 중개 의뢰인에게.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권리관계는 우리가, 그죠? 등기부. 지금은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뭐 등기기록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인데, 우리 이혼화돼 있죠. 딱 토지하고
건물하고, 그래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게 임목, 그죠?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목 등기부도 있고, 광업재단 등기부도 있고, 공장재단 등기부도 있겠죠. 그것도 첨가가 되면 좋겠네요, 그죠? 자, 등기부를 보면은 뭐예요? 이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죠? 소유자가 누군지, 여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등기부상 권리자하고요, 실제 권리자가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왜? 형식적 심사주의를 택하기 때문이죠. 형식적으로 대충 한다는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면은, 그죠?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형식을 갖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등기를 해준다고요. 등기소에서.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가 뭐예요? 사인 간의 거래 계약서, 믿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신력도 없는 거죠. 시발점에서.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실제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등기부로도 파기 불가능한 권리들이 있어요. 우리 점유권부터 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이 쭉 이렇게 법정지상권, 그죠? 이런, 특히 이제 우리 중요시되는 분묘기지권, 임야를 특히 중개했을 때 묘지가 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발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기타 관계가 있죠. 기타 관계는 이제 공법상에 어떠한 이용 제한이 있는지, 그것들은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탑법 관련 중개실무상 탑법 관련 내용에서 우리 부동산 관련 공법에서 우리가 다룰 것인데요. 그거는 이제 230페이지 보시면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나와 있지요, 그렇죠? 여기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상의 기재사항이 무엇인지, 즉 기재가 되어 있는 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고 뭘 확인할 수 없는지를 정확히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부 제한사항,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건폐 용적률, 소유자 등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럼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확인해요? 그렇죠? 국토법하고 건축법에 대한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한번 볼 거예요. 그다음 소유자는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다음 바로 밑에 적어져 있는 시군조례, 건폐율 용적률 상한이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시군조례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법은 뭐냐? 마지막 우리 배우는 부동산 관련 공법에서 첫 번째 과목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 563페이지 보시면은, 자, 563페이지 펼쳐 보시면은 거기에 건폐율이 먼저 나와 있죠. 563페이지 국토법 제77조 에서 쭉 뭐라고 되어 있어요? 1항에 끝에 보면은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토지계획 이용 확인서 이거 발급해봐도 띄워봐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중 반드시 뭐예요? 시군 조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시군 조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각 지자체, 그죠? 시군 그 홈페이지 있죠? 거기서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직접 찾아가도 되겠고요. 그 다음 용적률은 우리 565페이지에 나와 있죠. 역시 이것도 뭐예요? 78조. 그래서 시군 조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기준에 근거해서 시군 조례로 정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죠. 대통령령, 국토법의 대통령령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국토법에서 그렇게 정해 주면은 이제 각 시군이 알아서 거기에 지자체 형편에 맞게 이제 조례를 별도로 또 정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농지를 중개할 경우 이 농지법도 알아야 됩니다. 농지는 원래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소유자만이 소유를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그러나 이 또 예외가 있고요. 또 면적 제한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농지법. 우리 759페이지부터 761페이지. 자, 759페이지 보면 맨 밑에 소유자 제한이 나와 있죠. 농지법 6조. 그래서 원칙과 다음에 2항이 이제 예외가 나와 있고, 그 다음 761페이지에 소유 상한, 소유 면적 제한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7조. 그래서 이런 내용도, 선생님 이거 저쪽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중개 실무가 어렵다는 거죠. 아무거나 끌어와도 뭐 이렇게 문제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개 실무에 연관되면 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밑에 봅시다. 요게 이제 객관식 지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보니까 대장과, 그죠? 그러니까 지적 공부죠. 대장과 등기부의 우선순위. 자, 우선순위에다가 파란 펜 밑줄 합시다. 그래서 면적, 우리 사실관계에 면적이 있었죠. 면적이 달라요. 뭐하고? 대장하고 등기부에 달라요. 그렇죠? 우리 대장의 면적이 기재되는 것은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우리가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지적 공부를 보고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도 나오냐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컨대 지적도를 보고 조사하고 또 설명을 해줬다. 그럼 이상한 거죠. 그죠?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뭘 통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래서 284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284페이지 그 두 번째 표에 보면은 요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검정 음영이 뭐예요? 해당 지적 공부만 유일하게 등록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면적 보니까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되는 거죠. 다른 지적 공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일일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실제 앞에 이제 페이지에 이제 쭉 돼 있거든요. 그 지적 공부들을 보면서 그 이미지로 체화를 시켜야 되겠죠. 이미지로. 억지로 안기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면적이 이렇게 다르면은 뭐가 우선이 된다? 당연히, 그죠? 대장이 우선시 된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우리가 지적 공부 대장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하고 다르면은 뭐예요? 뭐가 우선시 된다? 그렇죠. 당연히 대장이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권리관계는? 그거는 이제 서로 다르면은 뭐예요? 그거는 이제 등기부가 우선시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계 같은 경우도요, 공부상 경계하고, 이 경계는 우리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만 또 등록되는 사항이에요. 그거하고 실적 경계하고 달라요. 그럼 뭐가 우선시 될까요? 뭐가? 그렇죠. 공부상, 그죠? 공부상 경계가 우선시 됩니다. 그러면 면적이 이렇게 경계가 다르니까 중개업자가 실제로 지적 측량을 해야 되나요? 그럴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공부상 지적도 임야도 잘 보고 설명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면적에서요, 지금은 제곱미터밖에 쓸 수가 없죠. 평을 쓰는 게 제한이 돼요. 권리죠. 걸립니다. 그렇죠? 제재상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를 갖다 우리가 평으로 환산할 때는 곱하기,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평에 많이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법적으로 제곱미터밖에 안 써서 저는 평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것은 곱하기 0.3025를 해주면 됩니다. 곱하기 얼마예요? 0.3025. 계산기 가지고 다니셔야 되겠죠, 조그만 거? 그러면 이제 평으로 환산이 돼요. 그죠? 그러면 한 평은 얼마냐면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해가지고, 가로 1.8m, 세로 1.8m. 이게 한 평이 돼요, 곱하면. 1.8, 대략적으로 약. 그래서 1.8, 2.8 곱하면요, 이제 한 평이 대략적으로 3.3058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3.3058. 따라서 평을 제곱미터로 또 환산을 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때는 뭐예요? 곱하기
그래서 0.1 3.3058을 곱해주면은 제곱미터도 환산이 가볍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수치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별표 보시면 무허가 건물, 거기다 파란펜 밑줄 하실까요? 자, 무허가 건물이라도 말이죠. 중개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무허가 건물도 건물인가요? 그렇죠, 건물이죠. 그렇죠? 문제가 있는 좀 건물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중개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개할 수 있고 또 그걸 만약에 중개했다면 무허가 건물이긴 하지만 중개를 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조사하고 확인 설명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참고적으로 이 토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림. 자, 토림이 뭐냐면은요, 토림이 우리가 건물형을 딱 보는데 뭐처럼 임야예요, 임야. 임야인데, 임야면 대체로 이제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이 지목이 임야면은 그죠, 임야 대장이 많이 등록이 됐죠. 그런데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토지대장이 등록이 돼 있는 그런 거를 갖다 우리가 토림이라고 그럽니다. 현장 실무에서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토림은 뭐예요? 토지대장이라고 해서 땅값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따라서 굉장한 투자처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가격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토림, 현장 실무에서 많이 쓰니까 이런 용어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토림 그런데 토림이 뭐 이상하잖아, 그죠? 우리 공인된 건데, 그죠? 비공인으로 이제 바로 찍히는 거지, 그죠? 자, 결국 우리가 보니까 말이죠, 이 조사 확인 방법은 탑법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나머지 뒤에 이어지는 과목까지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149페이지 그 조사 확인 방법 있죠? 그 조사 확인 방법에다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합시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다음 이제 150페이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반드시 우리 조문뿐만 아니라 서식도 확인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한번 볼 것이고요. 자,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 관련해서 우리가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재사항이 따르죠. 그 제재사항이 뭐가 있냐? 그래서 3번 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사항. 자, 제재사항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하시고요. 자, 왼쪽에 보니까 위반사항이 나와 있죠? 확인 설명 안 했어요. 근거자료 제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교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죠? 교부도 안 했어요. 서명 날인했는데 안 했어요. 또 보관의 의무가 있어요, 그죠? 3년 동안. 근데 이걸 안 했을 때 우리 중개업자는 뭐예요? 업무정지. 또 이 중개 업무에 참여했던, 그죠? 해당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근데 1번하고 3번의 경우만 하나겠죠, 그죠? 교부는 뭐예요? 사장이 교부해 주는 거죠. 교부는, 그죠? 그 다음에 보관은 그죠, 보관은 계속 있을 사장이 보관을 하겠죠. 따라서 소속공인은 그런 경우에 제사항이 없죠. 해당 사항이 없겠고요. 그러나 행정처벌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 행정처분으로 해서 이 두 개가 구별이 됩니다. 다음에 밑에 확인설명 대 확인설명서 작성하고 구별이 되어 있죠. 확인 설명해 주는 거하고요, 확인설명서 작성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하나는 소자가 있고 하나는 없잖아요. 오케이? 자, 거기다 파란 펜 밑줄 하시고요. 자,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해주냐면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한쪽 일방 중개 의뢰인한테 해주면 되죠. 그죠?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는 자기가 더 잘 알아. 중개 없었고. 근데 굳이 왜 그쪽에다 해주려고 그래? 그죠? 희한한 거죠, 그죠? 자, 그에 반해서 확인 설명서 작성은 뭐예요? 양쪽 쌍방에 다 해줍니다. 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했지 않느냐, 당신도 들었고 그대도 들었죠?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언제냐?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인데 말이죠, 확인 설명서 작성은 중개가 완성돼 가지고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은 뭐 가지고? 근거 자료, 그죠? 지적 공부나 그죠? 등기부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은 법정 서식이 있죠.
현재. 자, 이렇게. 그 다음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맨 끝에 밑줄 보니까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의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 의무가 없는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신분 확인도 할 수 있는, 그죠? 민증 필요 없을 수가 있어.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민증이 왜 필요 없습니까? 미성년자이면 뭐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실제 이제 등기부상에 이게 맞는지 이 사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때 그래서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답니다.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방법, 그리고 또 그걸 위반했을 때 어떠한 제재사항이 있다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법조문, 가장 중요하죠, 그죠? 행위자에 따른 이 법조문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관련 서식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